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뭔가가 올라오지 않나요? 아, 내일 출근, 그 보고서, 카드값, 성적, 엄마 건강.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또 하나. 마치 머릿속에서 걱정이 줄을 서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아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스펙이 완벽해져도요. 걱정하는 습관 하나 못 고치면 마음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아요. 서울 한복판 높은 빌딩에서 일하면서도 가슴은 항상 답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밤마다 불안해서 뒤척이는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걱정은 우리를 지켜주는 책임감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니까 그래도 준비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요, 그 책임감의 얼굴을 한 걱정이 조용히 우리를 좀먹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한국 사람들이 진짜 공감할 만한 상황들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말 말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로요.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서울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A씨. 다음 주에 임원들 앞에서 중요한 PT를 해야 돼요. 이 발표 때문에 팀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고 본인 인사고과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준비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이 이렇게 돌아가요. 혹시 말 더듬으면 어떡하지? 자료 틀리면 어떡하지? 임원이 표정 굳으면 어떡해? 그럼 내 커리어 끝나는 거 아냐? 여기서 한번 잘 볼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잘리고 평판이 완전히 망가지고 인생이 끝장나는 상상이 몇 번이고 재생되고 있죠. 이게 바로 걱정이에요. 현실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최악을 미리 연습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언니, 걱정은 도대체 어떻게 줄여요? 그냥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공식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써봤고, 실제로 여러 심리 상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계속 나오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공식은 이름을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최악을 먼저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치는 공식. 방법은 딱 3단계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해보면 인생이 조금씩 달라져요. 첫 번째, 도망치지 말고 최악의 경우를 끝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그 PT 상황이라면 진짜 최악으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발표를 망칠 수도 있어요. 말이 꼬이고 자료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임원이 표정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혼날 수도 있고 팀에서 조금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거 다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당하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재기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끝날까요?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실제 현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비극보다 훨씬 덜 극적이에요. 두 번째, 그 최악의 경우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혼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평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그 상황을 견딜 수는 있어. 상처는 받겠지만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끝내버리진 못해. 이렇게 마음으로 딱 한 번 인정하고 나면 가슴을 조이던 공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마치 내 목을 세게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힘을 빼는 느낌. 세 번째,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최악을 조금이라도 덜 최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얼마나 더 하면 좋을까? 누구한테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해볼까?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면 더 보기 쉬울까? 이렇게 되면 걱정의 에너지가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를 밀어주는 연료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걱정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시험, 수능, 임용, 공시, 면접, 연애, 결혼, 이혼, 인간관계, 부모님 건강, 빚, 사업. 일단 머릿속에서 최악을 끝까지 그려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하기. 여기까지 듣고도 아마 몇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언니, 내 상황은 진짜 너무 심각해서 이런 얘기로는 안 위로돼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40대 가장이 있었어요. 지방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하다가 경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빚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병원에 갔더니 위에 심한 문제가 있다고 했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생각했대요. 아, 나 진짜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애들은 어떡하지? 아내는 어떡하지? 그날 밤 그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새벽 4시쯤 창밖을 봤는데 동쪽 하늘이 조금씩 푸르게 밝아오더래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진짜 최악으로 가서 내가 오래 못 살 수도 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그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얼굴을 더 자주 보고 같이 놀아주고 부인과 카페도 가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미뤄 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생각만큼 심각하진 않았어요. 치료도 받고 삶은 조금씩 안정되었죠. 하지만 그는 말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늘 걱정 속에서만 살았는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지금이 얼마나 눈부신지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평소에는 거의 매일 걱정하면서 살면서도 정작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아직 시간 많아. 나중에 하지. 언젠가는 하겠지. 이러다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발 걱정하느라 사는 시간을 다 쓰지 말고 살려고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살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상상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당신한테 50억을 줄게요. 대신 당신 두 팔을 잘라야 해요. 할 수 있나요? 그럼 100억 줄게요. 두 다리까지 같이. 그래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눈, 귀, 심장, 폐, 몸의 중요한 기관들을 하나씩 포기해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금액이 되면 그래,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절대 못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몸 전체가 이미 돈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는 거예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귀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발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쿵쿵 뛰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이미 기적이고 선물이에요. 그야말로 반짝반짝 눈부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진 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큰 연봉, 조금 더 예쁜 차, 조금 더 완벽한 스펙, 조금 더 높은 자리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끝도 없이 몰아붙이죠. 잠을 줄이고 밥을 대충 먹고 운동은 미루고 머릿속에는
걱정과 비교만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하다가 몸이 망가지면 그때야 이렇게 말해요. 아, 그때 좀 덜 걱정하고 덜 욕심낼 걸. 성공을 꿈꾸는 것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제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큰 성공도 건강과 마음을 다 부셔버리면서 얻는다면 결국 그건 실패에 가까울 수 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연습 하나. 바로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는 연습.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고마운 것, 딱 5가지만 떠올려 보자. 살아있다는 것, 숨 쉬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집이 있다는 것, 따뜻할 때가 있다는 것,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있다는 것,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휴대폰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누구에게든 좋아요. 하늘에게, 우주에게, 운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이 작은 예식 같은 시간을 습관으로 만들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해서 생각보다 나는 이미 많은 걸 갖고 있구나로.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작은 일에 너무 큰 에너지를 쓰는 것. 핸드폰 저장된 사진 몇 장 날아간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단톡방에서 누가 내 말에 이모티콘만 달고 넘어간 걸로 밤새 뒤척이고 SNS 좋아요 수가 기대보다 적어서 괜히 자존감이 툭 떨어지고 그런 경험 다들 있죠. 저도 예전에 핸드폰에 좋아하는 음악, 사진, 메모를 엄청 모아두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핸드폰이 완전히 고장 나면서 데이터가 싹 다 날아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내 추억이 다 사라졌어. 이 생각만 맴돌더라고요. 거의 몸살 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면 웃음이 나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했지? 그 당시에는 세상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내 인생 전체에서 보면 정말 작은 에피소드 하나였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어떤 일 때문에 걱정과 분노가 확 올라올 때 자기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내가 3년 뒤에도 이 일로 이 정도로까지 힘들어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 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내 마음의 100을 다 쓸 필요는 없겠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걱정하는 일들 중 진짜로 일어나는 건 일부뿐이라고 해요. 그 많은 걱정들 중 대부분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끔찍한 형태로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매일 재난 영화가 상영되는데 현실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을 줄이는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눈앞의 일에 몰입해서 바쁘게 지내기. 사람은 동시에 2가지를 깊게 생각할 수 없어요. 머리가 한쪽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는 다른 걱정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멍하게 누워서 폰만 보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애매한 시간에 걱정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방 정리, 요리 배우기, 취미 만들기, 봉사활동, 산책, 스트레칭. 머리와 손과 몸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수록 걱정이 들어올 틈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어색하지만 정말 잘 먹히는 방법 하나.
일단 웃고 일단 밝게 행동해 보기. 우리 감정은 생각만으로는 잘 안 바뀌지만 행동이 바뀌면 따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힘들고 걱정 많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날일수록 일부러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어보고 허리 쭉 펴고 어깨를 조금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작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고 오늘도 한 번은 해볼 수 있어. 처음에는 좀 오글거려요. 근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행동이 마음을 끌고 가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사실은 한 권의 명작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내용이에요. 오랫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준 책, 걱정을 멈추고 삶을 시작하라. 그 책 속의 지혜들을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섞어서 여러분 귀에 편하게 들어가도록 다시 풀어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같이 기억해 볼까요? 걱정 대신 삶을, 두려움 대신 한 걸음을,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걱정이 하나 딱 걸려 있다면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 번만 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여기까지 잘 버텨준 나야 고마워. 내일부터는 걱정을 조금 줄이고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껴안아 볼게. 그 조용한 한 문장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정말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더 아름답게 바꿔 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걱정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나아가 보려는 노력들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해줄 이야기들, 조용한 새벽 공기처럼 잔잔하게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괜찮아요.